판다스와 시각화 5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아무나 코딩 블로그를 방문해 주십시오. 블로그의 5번째 데이터 타입과 플로스를 선택하십시오. 실습용 파일과 데이터 파일을 모두 다운받습니다. 코랩으로 접속하시고 코랩에서 업로드를 클릭하시고 파일을 선택하셔서 exec 실습용 파일을 선택합니다. 파일이 잘 열렸으면 이제 데이터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코랩 노트북스 아래 데이터 폴더에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업로드한 파일에서 경로를 복사해 두겠습니다. 이제 데이터 파일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판다스를 임포트하고 파일 패스에 복사해 둔 경로를 붙여넣기 합니다. 리더 CSV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df_s라는 변수에 저장할 것입니다. 실행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데이터 프레임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 파일은 데이터 포털 data.go.kr에서 다운받은 파일로서 저공해 차량 등록 현황입니다. 상당히 데이터가 많은데 여러 개의 CSV 파일 중에 한 개입니다. 이 파일은 현재 65,000개 정도가 있네요. 이 데이터 프레임의 정보를 살펴보니 14개의 컬럼이 존재하고 있네요. 우리는 여기서 일부의 컬럼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을 선택하는 방법은 데이터 프레임에서 리스트로 필요한 열만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df라고 다시 저장을 하고 df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필요한 열만 선택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방법은 파일 언더바 패스에 지정된 경로를 넣어주고 use cars라는 파라미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파라미터를 사용하게 되면 필요한 열을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당시에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타입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오브젝트, 문자열입니다. 그리고 뉴머릭, 숫자형 데이터도 우리가 많이 다뤘습니다. 인트가 있고 부동소수점, 플롯형이 있다.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불리언, 참과 거짓, true와 false로 나타내는 불리언에 대해서도 우리는 해봤습니다. 날짜와 시간에는 데이터 타임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필요합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조금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그 이전에도 데이터 타임으로 날짜와 시간 타입을 변경해 주시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테고리컬 범주형 데이터를 나타내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범주형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메모리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df 인포를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 타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인터형이 1개가 있고 오브젝트형 6개가 있다. 대부분이 오브젝트형으로 되어 있네요. 데이터 프레임의 헤더 정보를 살펴보면 승용차, 화물차 이런 것들은 오브젝트형도 괜찮지만 카테고리, 범주형일 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소형, 중형 이렇게 나눠진 걸 봐서 자동차 구분 코드도 범주형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정 일시가 있는데 이 일시는 데이터 타임, 날짜와 시간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데이터 타임을 쓰는 게 더 우리가 활용하기 편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애저 타입을 이용해 가지고 수정 일시를 데이터 타입으로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수정 일시 컬럼을 as type 데이터 타입 64로 바꿔라 라는 의미이고, 이 바꾼 결과를 다시 데이터 프레임의 수정 일시에다가 저장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인포 정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정 일시가 데이터 타입 64로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변경된 것이죠. 카테고리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니크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의 고유값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df의 자동차 구분 코드 컬럼에 유니크를 입력하게 되면 이 값은 리스트로 반환이 됩니다. 소형, 중형, 경형, 대형 이렇게 4개의 값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값마다 데이터 수가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게 밸류 카운터입니다. df 자동차 구분 코드에 이렇게 밸류 카운터를 쓰게 되면 소형이 44,000대, 중형이 17,600대 이런 식으로 각각에 대한 데이터 숫자가 나타납니다. 굉장히 유용한 함수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의 자동차 구분 코드에 카테고리로 주고 이것을 다시 데이터 프레임의 자동차 구분 코드 같은 컬럼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인포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면 자동차 구분 코드가 카테고리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메모리 사용량을 볼 수 있는데 3.1 정도를 쓰고 있죠. 위에 보면 3.5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이 문자열을 카테고리로 바꾸면 이렇게 바로 메모리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컬럼을 한 번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딕셔너리 구조를 이용합니다. 딕셔너리는 중괄호를 이용하죠. 이와 같이 형태를 잡아놓고 변경할 컬럼을 앞부분에, 데이터 타입을 뒷부분에, 다시 변경할 컬럼을 앞부분에, 데이터 타입을 뒷부분에 넣고 실행해 봅니다. df 인포를 써서 잘 적용되었는지 확인해 봅니다. 자동차 구분 코드가 카테고리형으로, 모델 연도가 오브젝트형으로 잘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플롯을 그려 볼 것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맵플로립에서 제공하고 있는 플롯의 형태에 대해서 잠시 살펴봅니다. 우리가 그림을 도화지에 그린다고 했을 때 도화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피규어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곳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타이틀이 있어야 되겠죠. 타이틀. 다음으로 그리드, 격자도 필요합니다. 격자. 다음으로 X 라벨, Y 라벨이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라인을 그릴 것이냐, 막대 그래프를 그릴 것이냐. 지금 여기에 있는 점이 뿌려진 것은 스캐터 차트죠. 스캐터 차트를 그릴 것이냐, 아니면 동그란 파이 차트를 그릴 것이냐,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이냐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오늘 플롯 그리기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해볼 것입니다. 차트를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4개로 구분해 두었습니다. 먼저 비교 부분입니다. 비교 부분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막대 그래프, 선 그래프가 있겠습니다. 분포를 나타내는 곳에는 히스토그램과 스캐터 차트가 눈에 띕니다. 관계를 나타내는 곳에는 스캐터 차트가 다시 나오고 버블 차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플로립에서 한글을 사용하도록 만들어주는 코드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셔도 좋지만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 후에 런타임에서 런타임을 다시 시작하고 다시 한번 실행해 줍니다. 런타임을 새로 시작했으므로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만듭니다. 위에서 수행했던 과정을 다시 한번 반복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라인 플롯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인 플롯은 데이터 시각화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차트 중 하나입니다. 특징으로는 추세 시각화, 시계열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플롯입니다. 다음으로 2개 이상의 라인 플롯을 그려서 비교와 분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인 플롯을 그리게 되면 이상치를 검색하는 데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바 차트 등 다른 차트와 조합 시에도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 컬럼들 중에서 어떤 것을 라인 플롯으로 그릴지를 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라인 플롯이 추세 변화에 적합하다고 했으므로 수정 일시에 대해서 라인 플롯을 그려볼 것입니다. 같은 날짜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날짜에 몇 개의 자동차가 등록되었는지를 그려볼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 날짜에는 몇 개의 데이터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DF의 수정 일시 컬럼에 밸류 카운터를 지정하게 되면 각 일자별로 몇 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었는지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죠. 지금 좌측에 있는 이 일시가 인덱스가 되는 것이고 이 데이터의 수가 값이 되는 것이죠. 이 값에 해당하는 날짜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인덱스를 보시면 인덱스가 정렬이 안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덱스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려고 합니다. 그대로 복사를 해와서 지난 시간에 배운 소트 인덱스를 적용해 줍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하니 각 날짜별로 소팅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라인 플롯을 그려봅니다. 이때 가장 많은 자동차가 등록되었고 갑자기 데이터가 0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주말일 것입니다. 그림은 잘 나왔는데 날짜가 중첩돼서 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화지의 사이즈를 가로로 좀 키워 보려고 합니다. 데이터는 그대로 사용하고 이렇게 피규어 도화지의 그림에 도화지의 사이즈를 15.5라고 지정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그림이 가로로 확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일자별로 잘 보이죠. 이렇게 사이즈만 변경해도 훨씬 더 보기 좋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라인 플롯은 색상과 마커, 라인 스타일을 약칭으로 간단하게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데이터 뒤에 콤마를 하고 이와 같이 가장 앞 글자 B는 색상입니다. 블루라는 의미고 마커는 동그란 것을 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빼기는 라인의 스타일을 대시로 한다는 뜻입니다. 실행을 해보면 이와 같이 블루색의 마크 5에 대시가 나왔습니다. R은 레드죠. 마크를 X로 하고 싶으면
이와 같이 약칭으로 색상과 마커와 라인 스타일을 한 번에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컬러는 어디 보면 알 수 있느냐? 자, 여기 보면은 BGR, CMY 이런 식으로 색상표가 있죠. 마크는 콤마일 때는 포인트, 마침표일 때는 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거 몇 가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라인 스타일도 나와 있습니다. 자, 라인 스타일은 대시가 하나 있으면 솔리더, 두 개 있으면 대시더, 대시와 점이 있으면 대시 도터,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각을 컬러는 오렌지, 이와 같이 컬러, 마커, 라인 스타일을 각각의 옵션 이름으로 지정해도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막대 그래프입니다. 막대 그래프는 범주형 데이터를 시각화하기에 적합한 그래프이고 특징으로는 범주 간 비교에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단일 범주의 변화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는 세로 막대와 가로 막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각 지역별로 지역 구분 코드에 이런 지역이 있는데 지역 간 비교를 하는 막대 그래프를 그려볼 예정입니다. 계속 밸류 카운터를 사용하고 있죠. 각 지역별로 몇 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리즈로 결과가 반환되었습니다. 좌측에 있는 부분이 인덱스 부분이고 우측에 있는 부분이 데이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결과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리셋 인덱스를 이용합니다. 위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리셋 인덱스만 적용하면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으로 잘 변환됐죠. 이 컬럼명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df2에다가 결과값을 저장하고 df2의 컬럼을 로컬과 카운트로 변경해 보고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잘 변경이 됐죠. 이 결과값을 막대 그래프로 그려 보겠습니다. plt bar을 이용합니다. 자,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죠. 우리가 가로축을 df2 로컬, 세로축은 df2의 count로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막대 그래프가 잘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조밀하게 보이기 때문에 피겨 사이즈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복사해 와서 이와 같이 훨씬 좀 보기 좋은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자, 타이틀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넣고 이렇게 실행하게 되면 타이틀이 저공해 차량 등록 현황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또 그대로 복사해서 이번에는 X 라벨과 Y 라벨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X 라벨은 지역명이 있었죠. 지역명. Y 라벨은 저공해 차량 등록 대수입니다.
실행하게 되면 X라벨, Y라벨이 잘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대로 복사해서 격자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true라는 옵션을 먼저 주게 되면 이렇게 가로 세로 격자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좀 혼잡해 보입니다. 자, 그리드를 줄 때 저는 측정값에 해당하는 이 Y축만 그리드를 주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축을 Y로 지정을 해주면 이렇게 Y축에만 그리드가 형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가로막대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가로막대 그래프는 범주의 이름이 길거나 범주가 많을 경우에 유용하며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경우 가독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사용한 데이터 프레임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X축에 해당되는 값과 Y축에 해당되는 값을 넣으면 아래와 같이 그대로 출력이 됩니다. 우리가 바꾼 것은 바를 바 H 가로막대로 바꾼 것 뿐이 없죠. 자, 결과는 잘 출력되었는데 보시면 그래프가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지 않아서 조금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그래프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야 합니다. 정렬은 sort values 카운트를 기준으로 정렬하라라는 것이죠. 실행을 해보면 지금 오름차순으로 잘 정렬이 되었습니다. 확인을 하고 인플레이스는 true를 줘서 원본에 저장을 합니다. 이 부분을 복사해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내림차순으로 잘 정렬되었죠. 데이터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면 그래프는 내림차순으로 잘 정렬됩니다. 막대 그래프에 사용했던 코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피규 사이즈를 세로로 긴 형태이기 때문에 7,12로 주고 다음에 이 그래프는 그대로 복사해서 이 부분에 넣고 그리드는 X축만 주고 X라벨과 Y라벨에 라벨명을 변경해 주고 실행을 하면 제법 그럴싸한 가로막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과정의 마지막으로 파이 플롯을 그려보겠습니다. 파이 플롯은 전체 데이터 중 각 범주가 차지하는 비율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데 적합한 그래프입니다. 파이 차트는 원 모양으로 나타내며 전체 원의 각도는 360도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각 범주는 원에서 부채꼴 모양으로 나타내며 각 부채꼴의 크기는 해당 범주의 비율에 비례합니다. 우리가 파이 차트를 그릴 컬럼은 자동차 구분 코드입니다. 헤드 정보를 살펴보면 소형, 중형, 소형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고 자동차 구분 코드의 고유 값을 살펴보면 소형, 중형, 경형, 대형 이렇게 네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데이터의 수도 확인해 봅니다. 소형이 가장 많고 중형, 경형, 대형 순입니다. 파이 차트는 plt 파이라고 하고 이 값을 그대로 넣어 주겠습니다. 자, 바로 파이 차트가 나왔는데 파이 차트는 있지만 이 파이 차트에 해당하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보를 넣어주는 작업들을 할 것입니다. 그대로 복사해 오고 피그 사이즈는 77로 넣어 주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파이가 커진 걸 볼 수 있죠. 가장 중요한 옵션이 오토 퍼센트입니다. 오토 퍼센트. 오토 퍼센트 옵션은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현해라, 실수로 표현해라, 퍼센트를 넣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원 크기가 커졌고 이렇게 소수점 한 자리까지 퍼센트로 표기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별달리 작업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자동으로 소수점으로 표시가 돼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지금 범례가 없다는 것이죠. 범례를 표시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라벨을 넣을 것입니다. 우리가 라벨이라는 변수를 주고 리스트에다가 우리는 라벨을 입력하고 이 라벨을 라벨스라는 옵션에다가 리스트의 형태로 넣어 준 것입니다. 이렇게 넣으면 결과에 소형, 중형, 경형, 대형 이와 같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라벨이 많을 때는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라벨을 지정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적는 것보다는 인덱스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인덱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위에서 이용했던 데이터를 그대로 한번 실행해 봅니다. 결과값에서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인덱스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값입니다. 이번에는 인덱스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이 라벨이 들어가는 부분에 인덱스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이 들어갑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인덱스 값을 바로 이렇게 리스트의 형태로 반환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65,000건이나 되는 데이터를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다양한 그래프에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